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하면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패턴. 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새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입니다. 이른바 대수천이지요. 어버이연합이 입찰 경쟁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추선희 사무총장 주먹개나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느님 백에 밀리고 말았네요. 이번엔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전조 현상처럼 보이는데요.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해서 국기 문란 행위를 벌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은 묻어둔 채 말이죠. 이건 야당이 끼어들어서 간섭할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석수 뒷조사를 한 흔적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권 차원의 스캔들 아니냐면서 전면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건곤일척에 대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로써 정권교체 날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젠 보수가 부패로 망하는 게 아니라 분열로 망하는 모양입니다. 여의도 상공입니다. 국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저 나름대로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도중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며 내년 대선에 반드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철수 이제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또 밝힌 셈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5번이나 철수했던 안철수 대표입니다. 더는 철수 않겠다는 의지를 성을 바꾸는 걸로 표현하시면 어떨까요? 노철수하겠다는 뜻에서 안철수에서 노철수, 노씨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노 세력이 저절로 자신의 지지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성희롱을 했군요, 제가. 인천 월미도 공원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월미도에 들렀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감명 깊게 본 모양인데요. 영화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영화 CJ가 만들었지요. 감옥에 있는 이재현 회장님 풀어달라는 취지에서 말입니다. 수백만 관객 달성에 고무되셨나 봅니다. 각하가 사면 건의 안에 사인한 걸 보면 말입니다. CJ, 월미도 메가더 동상 옆에 박근혜 대통령 동상도 하나 세워보면 어떨까요?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말입니다. 자,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흑인, 백인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외에 옛날 핸드폰 기종까지 다 있는 사이트. 바니몽. 포털 광고비 수수료 없이 자체 생산, 직접 가공,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믿고 싸게 사는 핸드폰 케이스 사이트는? 바니몽. 가족 사진,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전화번호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 아울러 이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부여. 이런 간명한 요구는 합의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인 예은아빠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단식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유가족과 맺은 약속을 지킬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단식을 우습게 보지 말라. 사생결단이다. 네, 유경근 위원장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이번에 시작한 단식은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그것은 애둘러서 야당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입니다. 여당 아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전 대상으로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합의안 이런 게 나왔죠? 네. 거기에 세월호와 관련해서 합의한 사항은 선체 조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겠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야당을 만나서 함께 얘기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결과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말을 뒤집는 그런 합의를 한 거군요. 이거는 합의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여당, 그 여당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도의 조사기구라고 하는 게 말이 좋아서 조사기구지, 그거는 선체조사 불가능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에요. 더 명확한 건 현재 특조위가 부당하게 조사활동을 저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앞장서서, 특히 야당은 앞장서서 이걸 풀고, 그리고 선체조사까지 특조위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근데 현재 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건 한편으로는 야3당 공조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정작 하는 일은 야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야당이 국회 내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전은 내팽개친 겁니다. 이러라고 20대 국회 만든 거 아니거든요. 20대 국회를 만들 때 저희 가족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바랬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야당이 희망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저희도 알아요. 현재 정권에서, 현재 정부 하에서 진상규명이 너무나 어렵고 요원하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 떼약볕에서 40도가 넘는 이 광화문에서 함께 단식하며 바라는 것은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 희망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굶든 뭐 하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희망의 모습을 이 정치권 내에서는 야당이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야당이 여당에게 합의해준 그 내용은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런 국민의 바람의 싹을 근본적으로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이건 여당 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번 단식을 통해서 야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지켜볼 수가 없고요. 무수히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실행을 하고 관철을 시키라는 의미에서 좀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야당 이번에 저와 우리 가족협의회가 시작하는 단식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될 겁니다. 야당의 어떤 행동 변화가 없는 한 이번 합의를 뒤집지 않는 한 가족들이 계속 단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뭐 시작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 뭐 항상 물어보는데요. 언제까지냐 할 거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는 또 만나면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이렇게 기만하고 호도하고 여당보다 나을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에 말 표현 그대로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에 부응해서 야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여당 이전에 또 정부 이전에 야당이 앞장서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결과밖에 안 될 겁니다.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는 거고요. 이런 저희 가족협의회의 경고를 그냥 지나가는 일의 하나로 치부한다고 그러면 아마 뭐 죄송한 표현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격해지는데 과격해진 김에 한마디 더 하면 야당이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이 들 경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야당은 지금 이 단식을 쉽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낙동강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가 완료된 2012년부터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두 교수의 의견은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토목공학 박사인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녹조는 원래 있었다.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반대로 환경과 살림을 가르치는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4대강 사업 이전의 녹조는 아주 일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시죠. 4대강 설치를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4대강 설치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을 했고 또 보호 설치로 인해서 뭐 좀 더 부과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2000년대 이후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녹조가 빈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무슨 말만 나오면 녹조만 나오면 4대강 하지 말아라. 그 전에도 사업 전에도 녹조는 있었다.
그렇죠. 당연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기후 변화가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기후 변화는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도시화 부분 때문에 토지 이용이 이제 변화한다든지 또 우리가 토지 이용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예. 유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려오면은. 예. 그래서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질소인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이 예. 지로에서부터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사회형 본류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지천에 들어오는 질소인의 양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거 무슨 녹조가 나타나기만 하면 4대강 얘기를 하느냐. 박 교수님. 무슨 녹조만 나타나면 4대강 얘기냐. 이건 4대강 사업 전에도 녹조가 있었고 기후로 인한 뭐 이런 것들, 지천으로 인한 원인이 훨씬 크다라는 주장이세요. 정 교수님은.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핵심을. 첫 번째 이제 오염원 문제인데 오염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조 이상을 들여가지고 유입 오염원에 대한 기초시설 공사들을 해가지고 유입 오염량은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허. 그럼에도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4대강 이전보다 지금은 오염원 양이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게 2012년인데 13년도에는 낙동강에는 녹조가 3개월, 14년에는 5개월, 15년, 작년에는 녹조가 6개월 동안 계속 피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게 날씨가 갈수록 더 더워져서 그런 건 아니냐. 뭐 이제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 14년, 15년은 선선했습니다. 13년은 좀 더웠죠. 14년, 15년은 선선했습니다. 그렇게 덥지가 않았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14년이나 이럴 때는 안 생겨야 되는 거죠. 안 생겼어야 된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후 거고. 때문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 전에도 녹조가 있었는데 지금 왜 그것 때문에 호들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일부 지역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동강을 보면은 낙동강은 상류에서 저 위에 있는 상주보, 낙담보까지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자료만 보더라도 낙담보도 벌써 관심 단계 들어갔습니다. 벌써 관심 단계. 상주보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상주보, 낙담보는 맨 위에 8개 보 중에 맨 위에 있는 보였고 관심 단계는 올해부터 그 환경부가 기준을 상승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500개 이상이면은 그 조류 개수가 500개 이상이면은 관심 단계였는데 올해는 1000개를 넘어가야 관심 단계로 알겠습니다. 비리 공직자의 표본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녹취된 이석수 감찰관의 통화 내용도 급속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석수의 통화는 누가 녹음했고 이 녹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MBC를 통해 공개됐는지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를 했지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나온 친박계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우병우 수석이 그 직을 유지하고 수사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라고 말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병우 수석 얘기 좀 여쭐게요. 이석수 특별검찰관 결국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지금 특별감찰관이 언론과 통화한 내용 을 보면 특별감찰관이 본인이 인정을 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거는 아니죠 지금.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 누설을 한 게 아닌가는 좀 의문을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을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근데 그 해석은 검찰이 해야죠.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현재
어찌되었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민정수석을 검찰의 수사에 의뢰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참모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께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제의 우병우 수석도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이제는 숙고를 해볼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말이에요. 예. 우수석이 민정수석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을 경우에는 오히려 야당한테 특검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거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수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 결단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거고 우병우 수석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도 어제 물론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나 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공이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조금 우병우 수석이 빨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모 방송사가 보도한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특별감찰관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하는 특별감찰이 민간기업에 의해서 조롱받는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어느 누구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못하는 상황, 우병우 수석이 검찰과 경찰을 컨트롤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감찰 결과를 뒤집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 사건은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정수석 단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 개인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 외에 특별감찰관의 사적 대화가 어떻게 방송사에 흘러들어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또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우병우 수석이 현직에 있는 한 감찰과 검찰 수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 것이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에 대해 어느 국민도 수긍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드립니다. 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명백한 감찰과 검찰 수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시키길 우리 TF위원 일동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워마드라는 커뮤니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하실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주로 남성을 혐오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일배 같은 곳이죠. 자, 그런데 워마드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조롱하는 합성 사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도 광복절에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 분을 나치나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며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보수단체 애국국민운동 대연합의 오천도 대표가 이 글을 게시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미디어 쿠마 동영상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님과 장군님과 윤봉길 의사님의 합성사진 올리고 테러리스트, 더 나가서 나치, 더 나가서는 입에 닿지 못할 육주문자라는 이 두 사람을,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을 모두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강남역 사건 때 정문도 하였고 조화도 보냈고 1인 시위도 한 단체이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감히 조국 독립을 위해 꽃다운 젊은 나이에 목숨을 던진 숭고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일반 구구도 하지 않는 위대한 두 분의 초상의 묘역을 주고 사자명예 훼손을 하고 조국 독립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신 거룩한 의사를 능욕한 죄값은 명제처참이라는 단어도 무색하다. 지난 광복절인 15일 오후 4시 51분께 도시락 아저씨 벤또 다이시카라는 제목으로 윤봉길 안중근 의사가 피눈물을 흘리며 혀를 깨물고 있는 사진을 합성에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댓글에도 사자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용으로 다스리길 바란다. 신민주의 항구한 독립투사들의 사자 명예훼손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거기한 행위이다. 안중근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얼굴에 합성한 이 요망한 여자를 광화문으로 끌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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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라! 주사라!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국가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해보는 시간, 피박 토론입니다. 오늘도 두 원로 모셨습니다. 먼저 인님. 안녕하세요. 일당 만들기 전문가. 그래서 인류 국가 만들기도 자신 있는 인사드린다고 봐요. 자, 이번엔 창님. 안녕하십니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기본이 갖춰진 나라를 꿈꾸는 창 인사드립니다. 네, 두 분께 오늘 듣고 싶은 고견은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신설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고관 대작들의 도덕성 문제 심각합니다. 공수처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거 놓고도 견해가 갈리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그 공수처 같은 소리야. 나는 공수처 얘기가 처음 나왔을 적에 공처가 수사하는 기관인 줄 알았어. 야, 공수처 생기면은 그거 누가 수사하는 거니? 당연히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주로 하겠죠?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우병우 사건이 없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대통령이 감싸고 돈다면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도 공수처는 큰 비리에는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고고도 공직자 비리 방어 체계 이름하여서 사데를 도입하는 거지. 미국에서. 예? 사데요? 사드가 아니라 사데? 일단 잡혀오면은 말이야. 우선 사대기를 맞고 수사를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에 비리 혐의가 있는 고위 공직자를 수사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어디 동남아 국가에서 와가지고 한국 공직자 수사하면은 김새잖아. 근데 천조국 국민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을 적에는 꼼짝도 못할 거라고 봐요. 쭈쭈봐도 미국에 좋잖니. 아니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사권을 왜 미국 사람한테 넘깁니까? 그럼 새끼야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왜 미국한테 넘겨? 아니 그걸 제가 넘기자고 했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느 학교 나왔기에 반말 찍찍해대고 그러지? 몇 번 얘기합니까? 이님은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58학번입니다. 아니 그 대학 나오고도 이렇게 발언 기회를 많이 줍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아니 투표장에서는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다 한 표씩입니다. 국민은 다 똑같습니다. 창님 생각 좀 바꾸세요. 자, 창님은 고위 공직자 비리 이거 어떻게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바로 저의 전공사항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엘리트들은 이건 사회의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서울대를 나왔는데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출신 학교를 강남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강남대 출신이 되면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온 강남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사회자, 농담이야 농담. 내 얘기는 여기서부터 진짜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음란죄를 저지르면은 이마에다가 한자로 음란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은 이마에다가 죄명을 문신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거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 혹시 머리를 길러서 그걸 가렸는지 검사하는 거지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어떻게 하지요? 그거야 당연히 이마에 음주운전 이렇게 박아야지요. 어떤 분처럼 동화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돈 2억을 수수한 분은요? 그것도 당연히 2억 수수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씨발 새끼, 이 똥보 새끼, 너희 죽을래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이마에다가 막말 이렇게 박아야 한다고 봐요. 아니 막말이 무슨 비리입니까? 허이 새끼 논리가 빈틈이 없는데 좋아. 그러면 네 이마에 야동 45TB 다운로드 이거 박자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야동을 봤다고.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한 번에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면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와 함께 책을 드리겠습니다. 낡은 외투와 새 책이란 출판사에서 협찬하는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진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또는 유행에 따라 변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정지어졌지요. 만약 이 시기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분명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불태우는 자화상,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평가 정답자는 잠시 후 오늘을 읽는 책 시간이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태규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갑자기 긴급 논평을 내놨는데요. 예. 이석수 감찰관이 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에 우병우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감찰관이 누구와 접촉했고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후와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병우 수석이 검찰에 수사 의뢰된 내용을 사실상 이석수 감찰관이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되치기를 하려는 거죠. 청와대에서.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입장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청와대 내에 혹은 친박 내부의 권력 암투인 것인지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정식으로 기자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인식, 의식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런 행태 자체가 너무 웃긴 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추천을 했냐면 새누리당과 야당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한 명씩 3명의 변호사를 추천했고요. 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감찰관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에 대한 검증은 누가 했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게 국기문란 행위고 의도와 배후가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 매우 모순적이고 개발등을 찍는 그런 행태라는 얘기죠. 누워 침 뱉기도 하고요. 예. 매우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기문란 발언이 어제 오늘 나온 것 같진 않고요. 뭐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기문란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사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소위 빡쳤을 때 주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국기라는 말은 이제 나라를 이루거나 유지해 나가는 기초, 그러니까 나라를 지탱하는 근본 원리, 기본 뭐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뒤 국기문란 발언이 한 2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에 NLL 대화록 논란이 불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 뭐 이렇게 김무성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그 진실이 뭐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를 열람하자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열람을 했는데 거기 관련 자료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초 증발 행위라고 이제 사건을 규정을 한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사건을 규정해 버리니까 검찰은 이제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들 수사를 벌였고요. 그래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이제 혐의였는데요. 그런데 그 1, 2심 법원은 모두 이들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했죠. 예. 이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고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그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게 타당하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기문란 그 발언은 그 정윤의 국정농단 그 문건이 유출된 사건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질타를 했고, 검찰이 또 이제 벌떼처럼 나서가지고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그래서 그 유출된 문건을 퍼뜨린 혐의를 받던 그 경찰 경위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고요. 예. 그 조홍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사건을 다 컨트롤했다. 이런 내부 문건을 만들 이것을 외부에 유출했다. 뭐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1심과 2심에서 다 지금 무죄를 선고받고 그분은 지금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일정의 이제 패턴이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하면 검찰이 이제 일어서서 이제 수사를 벌이고요.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감찰관법에 그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이제 금지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문헌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검찰로서는 충분히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 어제 새누리당 논평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심장합니다. 새누리당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 누설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나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괴시죄에 걸려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석수 감찰관은 우병우 수석 수사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청와대는 우병우보다는 이석수가 더 문제다, 이런 식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다면은 이제 이석수 감찰관이 검찰 조사 받아야 될 차례입니까? 우병우도 받아야 하고 이석수 감찰관도 받아야 하고 뭐 분명히 어느 뭐 우익단체에서 분명히 고발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석수 감찰관도 사퇴 요구에 시달릴 것 같고,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우병우는 현직을 유지를 해야겠죠. 이런 상황일수록. 그렇죠. 검찰을 다 이제 컨트롤하고 수사를 다 컨트롤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이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 암투라고 보기도 그런 게 이석수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소속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 안에 어떤 뭐 일정한 어떤 권부의 뭐 어느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조금 독립적인 곳으로 이제 떼어놔야 할 것 같고, 우병우를 위시한, 그리고 우병우를 감싸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쳐버린 이석수 감찰관과의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우병우 수석과 대립각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이석수 감찰관이 통화했던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도 유력한 보수 일간지고, 그 유력한 보수 일간지와 친박계 또 다른 실세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하고 그 친박 실세 사이에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 이런 설이 사실 좀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통화 내용이 청와대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른바 권부 친박 세력과 우병우 간의 알력보다는 지금 연합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실세가 몸을 감춘 상태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병우를 아끼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친박과 뭐 청와대와 뭐 이런 곳이 지금 똘똘 뭉쳐서 지금 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안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또 김도읍 부대표 우병우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청와대와 또 청와대의 뜻을 잘 헤아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정현 대표는 우병우 사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문제는 이석수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를 했을 때 바로 페이스북에 우 수석이 결심해야 할 시점 뭐 이러면서 사퇴를 촉구를 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 나왔는데도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 사태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정현 대표는요, 그 전당대회 기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병우 수석은 정부와 여당의 큰 심적 부담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오늘은 우병우 수석 거취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물으니까 논평식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우선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우병우와 이석수 둘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취 문제는 이제 좀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우병우를 보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나마 정진석 원내대표나 김도읍 원내수석 이런 원내대표단, 이른바 그래도 친박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새누리당에서 보기 드문 어떤 양심 세력으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당의 이제 투톱인데 이렇게 이제 불협화음이 시작돼서 언젠가는 크게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이 상황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또 여기저기 또 전화 걸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업데이트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언니가 보고 있다에서는요, 그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금태섭 의원한테 이석수와 우병우의 미래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석수 감찰관을 잘 알더라고요, 금태섭 의원이. 그래요? 예, 2006년에 저희 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그 칼럼을 기고해서 이제 한번 곤욕을 치렀는데. 그래서 검사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바로 검사를 그만뒀죠. 예. 네, 그때 대검 감찰과장이 이석수 감찰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정도 좀 서로 대면을 했겠죠. 그 일로 인해서. 예. 네,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 공안검사이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석수 그 감찰관이 상문고 출신인데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권상우 씨가 나오는. 그게 그 양재동에 있던 정문고를 배경으로 한 학원물이었는데 그 정문고가 그 사학비리의 상징이었던 옛날 그 상문고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석수 감찰관을 모델로 한 배역이래요. 오, 그래요?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감찰관법 위반 아니냐, 이석수 감찰관이 그 언론사 기자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은 감찰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이 그 전화를 걸어 취재를 하면 뭐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보지는 않고, 뭐 이런 뭐 수사 내용, 뭐 수사 대상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감찰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비밀을 누설한 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인은 이제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우병우 수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상황에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 민정수석이 현직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통례로 보면 집에 가라는 사인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이게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어이가 없어하는 그런 얘기였고 이석수와 우병우에 관한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이석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군요. 영화에 나왔네요. 네. 근데 또 상문고등학교가 영화에 참 많은 소재가 되고 있는 학교 같습니다. 뭐 말죽거리 잔혹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두사부일체 이런 것도 상문고였나요? 예. 상춘고등학교. 그렇죠. 상춘고로 상춘고. 그저 문제가 되는 그 이사장이 상춘식인가 교장이. 상춘식 씨죠. 예, 상춘식. 예. 그런데 상춘고등학교. 추억의 이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상문고등학교. 아,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아,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금요일 이 시간에는 빛나는 녹색당 논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논평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죠. 김수민 녹색당 언론홍보기획단장입니다. 김수민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이 아니시군요, 지금은. 네, 제가 총선 때 총선 본부에서 대변인을 했었고요. 지금은 언론홍보기획단장으로 있습니다. 아,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언론 홍보를 기획하는 단장입니다. 그렇군요. 구미시 의원 지내셨고. 네, 제가 2010년부터 4년 동안 구미시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고향으로 알려진 구미. 구미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인 반신으로 여기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상대로 이 시정 감시 이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구미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당선돼서 의원직 수행도 할 수 있었고요. 아주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이런 또 회고를 해봅니다. 물론 우리 의식 있는 구미 시민들께서 뽑아주셨겠지만은, 시장이, 남유진 시장, 그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인 반신으로 여기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그래가지고 심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단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김무성의 대모험. 그리고 여기서 문득 떠오른 정치사의 장면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김무성의 대모험. 네, 지금 한창 절찰리에 상영 중이죠. 지난 8월 1일 날 이제 민생 투어를 김무성 의원이 시작을 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세월호 팽목항에 또 들르는 그런 행보를 했죠.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달걀을 1도 맞지 않는 대기적을 창출하는 것이 참 신기했었고요. 어제는 또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에 가서 반기문을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저런 말을 하다니 참 대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이번에 주옥 같은 어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 권력을 나눠야 한다. 친박 강경파는 뒤늦게 친박 진영에 붙은 놈들, 나쁜 놈들. 지금처럼 심어놓는 총리 말고 힘 있는 총리를 데려다가 책임 총리로 하겠다. 대통령과 친박계를 겨냥한 말들이 많았고요. 또 마침 투어 중에 8월 9일이죠.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김무성 의원이 주호영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일정도 소화를 하고요. 근데 정작 결과는 내시균형이었습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동시에 정통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되다. 이걸 내자로 줄여서 내시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내시가 아니라 내시입니다. 내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는 또 김무성 의원이 또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선출되기 전에 김무성 의원이 내가 대통령 되면 총리는 무조건 전라도 사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혹시 이정현 대표가 될 줄 알고 심어놓은 복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요. 아님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좌충우돌 내뱉으면서 전국을 쏘다니고 계신데 특히 이제 김무성 의원이 경로당에서 자기 옷을 손빨래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죠. 난닝구와 팬티, 몸매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좀 보기 그랬는데요. 철학자 아도르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적으로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러다. 딱
정확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걸 좀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글렀기 때문에 미적으로도 그러게 됐다. 예. 작금의 김무성 의원이 벌이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보니까 손학규 전 의원이 옛날에 민생 투어 다녔던 거 그걸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학규 의원의 그 행보를 두고 그래서 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손체험이라고. 예, 그렇죠. 체험 삶의 현장에 그런 모티브가 있는 그 손체험. 예.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김무성 의원이 손빨래 했던 경로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동네였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김무성 의원이 김영삼 대통령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김무성 의원의 정치적인 대스승이죠. 예. 근데 예전에 YS를 보면 이제 수틀리면 서울을 떠나버리는 그런 승부수를 띄우곤 했었는데요. 이거를 김무성 의원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다른 게 있다면 이제 김무성 의원이 지금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남의 집에도 가고 이렇다면 YS는 홈그라운드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예. 그래서 제가 생각났던 게 1990년 10월 민자당 대표였었죠. 그때 YS가 서울을 떠나서 마산에 가버립니다. 마산은 YS 부친인 김홍조옹이 살고 있던 곳이고요. 그때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민자당 내에서 알력 다툼들이 벌어지는데 3당 합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에 몰래 합의를 하고 각서를 씁니다. 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YS가 대통령 야망이 큰데 내각제 개헌에 찬성할 리가 없죠. 내심은. 그래서 슬슬 좀 개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자당 내 주류죠. 민정계. 그러니까 지금의 새누리당 친박계쯤 되는 사람들이 내각제 개헌 합의 각서를 언론에 유출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YS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 내각제 찬성하냐 이런 여론이 또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YS가 태연하게 관점을 바꿔버리죠. 각서 유출 진상을 공개해라.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까는 거는 이제 김무성 의원이 YS랑 좀 닮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YS는 실제로 내각제 합의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거,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YS하고 김무성을 비교하면 많은 분들이 뭐 YS는 3당 합당을 하긴 했지만 반독재 투쟁도 오래 했고 부산 경남에 굳건한 지역 기반을 가지지 않았냐, 어떻게 김무성이랑 비교하냐 이렇게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만 맞는 얘기인데요. 김무성이 YS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다고 보는 게요. 그 1990년 10월에 YS가 또 하나의 사고를 더 치게 됩니다. 당시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1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노태우 정권이 지방자치제하고 지방선거 실시를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YS가 DJ를 병문안을 가서 만납니다. 3당 합당 이후에 둘이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고 있었던 사이인데 전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왜 만났냐면 집권 여당 내에서 이제 YS가 공지에 몰리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야당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J가 요구하는 지방자치제를 들어주면서 동시에 노태우 정권이나 여당 주류가 추진하는 내각제를 막아내겠다 이런 구상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야당 대표 주자인 DJ가 주저앉으면 YS 자신도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순망치안이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또 그 YS 비서 출신이죠. 김영춘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증언했던 건데 YS가 민자당 내 권력 투쟁에서 밀리게 되면 그냥 민자당 깨버리고 DJ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심산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노태우 정권한테는 비상사태인 거고 예, 이런 각오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 자기의 뜻을 관철을 시키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J가 요구했던 지방선거도 실시가 되고 YS가 막고자 했던 내각제 개헌도 없던 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김무성 의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흐름을 보면 저는 김무성이 갔어야 할 길은 명확한 거라고 봅니다. 뭐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얘기를 좀 급하게 막 끄집어내서 결국에 외연 확장을 시도해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집권하고 나서는 방향을 거꾸로 잡게 되죠. 뭐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이나 테러법 이런 극우적 정책을 남발하게 되는데, 그럼 김무성이 해야 될 일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이 흐름에 맞서서 거꾸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YS가 했던 것처럼 야당의 존재와 힘을 활용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김무성 의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 시행령에 그 국회가 개입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시켰다가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냥 눌려버린 그런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좀 사람들이 벌써 잊어버린 것 같은데 2013년 연말에 철도 민영화 반대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철도 노조 파업을 중재했던 정치인이 김무성입니다. 그렇죠. 근래 모습하고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고 언제 그랬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때 국회 철도 발전 소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파업이 중단이 됐고, 또 민주당 박기춘 의원하고 같이 중재하는, 뭐 제가 말씀드린 YS의 정치 전략과 좀 비슷한 그런 전략까지도 폈습니다만, 철도 소위가 그렇게 설치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사람들 기억도 잘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면 이제 철도 민영화 방지는 하나도 못하고 끝나버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전술에 휘말린 거예요. 파업만 막아내고 철도 민영화는 못 막아낸 그런 무성의한 좀 정치가 됐던 거죠. 무성의한 정치. 그렇습니다. 그 김무성 의원이 또 투어에서 지금 또 DJ 생가를 가서 지금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권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거기에 받쳐주는 어떤 지금까지 정치력이 발휘가 전혀 안 됐던 것이고 YS처럼 현재 제1야당 대표 정치인과 합작을 해야지 뭐 세상을 이미 떠난 옛날 야당 총재집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DJ 동상 옆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서 갑자기 DJ의 육성이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육성이요? 내려가 임마. 뭐 이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힘없는 김무성의 대모험에 이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모험이 또 해외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22일부터 4월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고, 이 일정 이름이 이제 통일행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무성 의원의 그 유체 이탈 화법을 보면 이제 남북 통일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과 육체의 통일부터 좀 성공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무성 의원이 기타 제조업체죠 콜트 악기가 강성 노조 때문에 망가졌다 이런 허위 사실 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베이스 기타 4번 줄을 좀 김무성 의원 치실로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망언이었는데요. 법원도 이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이 노조에게 사과해라 이런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요. 대망의 김무성 투어 어떻게 화려하게 마무리될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국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 성주는 갈 생각이 없는 모양인가 봐요. 네,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세월호 팽목항에서 미처 맞지 못한 달걀을 성주에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맷집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우리 김수민 단장님 내공이 대단하신데요. 이게 뭐 벌써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의 이런 정치 디테일을 아주 저인망식으로 훑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촌철 사진의 논평 기대하겠습니다. 김수민 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녹색당 언론 홍보기획단장이었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로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미야자와 겐지 책 어제 일독하고 말이죠. 예, 좀 실제 체감 기온이 한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복 지나면 많이 시원해진다 그러죠. 예. 오늘 어떤 책 볼까요? 우리 김 PD님이 쓴 음악의 최초 잡놈? 예. 김어준 평전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잡놈, 잡것 이런 말 있죠? 예. 여기 잡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한 사전이 한 권 있습니다. 오. 그것부터 읽어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섞인 잡스러운 물건, 그 잡것들을 제멋대로 들고 다니며 파는 사람을 잡상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장르에 벗어나 제멋대로 쓴 글은 잡문이라고 하고, 혈통이 제멋대로 섞인 강아지는 잡종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자라난 들풀은 잡초이고, 산에 제멋대로 자라난 나무는 잡목이다. 아무 때나 제멋대로 드는 생각은 잡념이고, 제멋대로 배우는 공부는 잡학이며, 제멋대로 나누는 이야기는 잡담이다. 모두 잡것들이다. 게다가 점잖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속되게 일러 이 잡것이라 한다. 이를 다시 성별에 따라 잡놈, 잡년이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한다. 좀 길지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잡것들은 불순하고 속되고 하찮은 것들로 취급을 받는다. 하지만 체제에 포섭되지 않아서 제멋대로 구는 잡것들은 자유롭고 자연스럽다. 잡상이는 곳곳에서 출입 금지는 당할지언정 정해진 상권에서 자유롭다. 잡문은 정해진 장르의 고리타분한 속박에서 자유롭다. 잡종은 정해진 혈통의 답습에서 자유롭고 잡초나 잡목은 정해진 배치의 질서에서 자유롭다. 잡념은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고 잡학은 꼰대들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잡담은 따분한 화법에서 자유롭다. 그 때문에 잡것들은 지배체제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질서는 본래 잡스러움에서 비롯되었다. 어떻습니까? 감동적입니다. 네, 감동적이죠. 예. 은하계 최초 잡놈이란 말 어떻게 우리 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김어준 씨가 한 말입니다. 네, 정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사전입니다. 사전. 이 사전이 우리가 국어사전, 영어사전 할 때 그 사전이 아니고요. 백과사전 할 때 사전식인데 여기서는 그 국어사전 할 때 말씀사자를 썼습니다. 어용사전 이랬는데 임금이 사용하거나 부리는 걸 어용이라고 그러죠. 예. 어사, 어가 이런 것처럼. 예. 요즘에는 어용노조, 어용학자 예. 이런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을 어용이라고 부르죠. 예. 그 어용사전도 무슨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에 필요한 사전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신랄한 반어인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비정규직 저술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박남일 씨가 쓴 이 사전인데요. 예. 이 사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전이 있다고 생각하죠. 뭐 표준 대사전이나 어떤 백과사전처럼. 그런데 용어나 언어는 맥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죠. 두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조지 오웰 1984를 보면은 진리는 무지가 됩니다. 전쟁은 평화고, 그러니까 무지가 진리고 전쟁이 평화고 또 예속이 자유가 되는. 그게 이제 그 빅브로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언어가 그렇게 정의가 되죠. 예. 첫 번째 사례고 요즘 보면 창조라는 말이 겪는 그 의미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예. 이 정의라는 말이 권력에 의해서 전용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죠. 그런 것처럼 언어를 둘러싼 투쟁이랄까 싸움, 이게 결국은 새로운 사전을 만들겠다는 욕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상사에서 보면은 백과사전, 그리고 백과전서파 이런 말을 쓰죠. 예. 볼테로나 디드로나 몽테스키에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평생혁명 직전에 했던 그 사상 운동 하나가 백과전서 운동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낸 게 사전들이었습니다. 백과사전들. 하나씩 짧은 개념들 자기식으로 전유한 거죠. 자기식으로 자기가 정의하고 자유는 이런 것이다. 평등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권력의 용법과는 전혀 다른 용법으로 자신들이 사전을 만들어냅니다. 그중에 제가 주목한 게 박남일 씨가 쓴 어용사전인데 대단히 재밌습니다. 제가 뭐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 PD님. 예. 엄마라는 사전의 정의 혹시 아십니까? 엄마는 뭐라고 정의할까? 어머니를 어린아이들 부르는 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어용사전에 따르면 어머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엄마는 어머니가 아니고 육아와 가사 등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을 헐값으로 도맡아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이고, 실감납니다. 실감나죠? 예. 그 관련돼서 학부모라는 항목이 있네요. 예. 학부모는 뭐냐면 학부모라는 존재는 업자들에게는 봉이고 아이들에게는 괴물이다. 제가 그 조정래 선생의 풀꽃도 꽃이다라는 소설의 일부를 봤더니 아이들이 그런다네요. 엄마가 뭐냐 그러면 엄마는 독약이다. 이런다 그럽니다. 학부모는 독약이다. 이렇게 학부모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진국이라는 그 개념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선진국이란 광범위하게 지구를 약탈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앞장서고 그로써 널리 생명을 해롭게 하는 데 앞장서고 그 결과 이기적 번영을 누리며 떡고물에 취한 대중의 지지를 받고 떡고물이 떨어지면 전쟁에 앞장서고 그러다가 내적 모순에 의해 가장 먼저 몰락의 길로 나가는 양심불량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이고 재밌어라. 재밌죠? 예. 대단히 문학적인 데다가 시적 통찰 이런 게 놀랍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이거 한참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힐링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힐링 한참 유행하죠? 예. 쭉 얘기를 하다가요.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힐링은 고장난 체제에서 피해 입은 이들에게 치유와 정화를 팔아먹는 이데올로기 상품이다. 아픔에 대한 근본적 치료 따위는 없어도 된다. 일회용 티슈로 눈물 한 번만 닦아주면 그만이다. 그것이 힐링이다. 그리고 또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예. 괴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괴담. 예. 요즘 뭐 사드 참여 이런 걸 괴담이라 이러잖아요. 광우병 괴담부터 아주 역사와 뿌리와 전통이 대단하죠. 아주 대단하죠. 예. 이 괴담 부분 읽어볼까요? 예. 자생적 괴담은 내버려 두어도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제도적 괴담은 각방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허구적 괴담이 현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불안이 괴담을 조장한다. 문제는 괴담이 아니라 괴담을 일으키는 현실이다. 예. 아무리 괴담을 제거해도 현실의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괴담의 악당을 퍼붓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위험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괴담은 위험하고 불안한 현실에 대한 2차적 반영일 뿐 아무리 흉측한 괴담도 실제 현실의 공포를 뛰어넘기 어렵다. 괴담에 대한 뭐 아주 통렬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박남일 선생. 이름이 낯설어서 말이죠.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신은 비정규직 저술 노동자 이렇게 경의하는데 세계사도 쓰고요. 예. 역사 블로그에서도 많이 얘기하고요. 제도권이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 그야말로 잡초처럼 잡것처럼 아주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너무나 재밌는 정의들이 많아서요. 제가 이건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그 일독을 권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론 분열에 관한 정의 같은 것도 아주 재밌고요. 국론 분열을 누가 얘기하는지, 단합을 누가 하는지 재밌고요. 요즘에 근로자, 노동자란 말을 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전당에서. 예. 근로자는 말 자체가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이죠. 그렇죠. 뭐, 이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잉여 노동을 수탈한 자들이 잉여 노동을 수탈당한 자들을 이루하는 날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노동자라는 개념에 깃들어 있는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을 다 제거해버리려는, 노동자란 말을 뺀다는 것은 그런 시도나 의도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라는 뜻의 근로자에는 보편적 노동자를 불온시하고 적대시하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노동자 자신의 인간적 권리에 대해 입 다물고 노동운동이나 정치활동 따위는 꿈도 꾸지 말고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만 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거기에는 자본가 계급과 그들 국가의 간절한 바람이 날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 말이 지금도 법정 용어로 버젓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적확한 자기주기 개념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그렇죠. 왜 새로운 사유는 용어, 언어를 자기식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하죠. 예. 그런 점을 볼 때는 이 사전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을 통해서 문학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플로베르가 쓴 통상관념 사전이나 중국의 한사오궁이라는 사람이 쓴 마차오 사전, 마교 사전 같은 경우는 사전을 재정의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작품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재밌으시면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교수님. 꿈이라는 항목 있어, 꿈. 꿈. 꿈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예. 아주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꿈을 보면은, 허황된 꿈을 팔아먹고 사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의 비유는 종종 뒤집어 보아야 의미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성공한 소수는 실패한 다수에게 늘 말한다. 꿈을 가지라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꿈이란 곁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 욕망을 포장한 말이다. 그런 꿈은 결국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일으킨 화근이다. 넓은 강에서 평화롭게 자라는 잉어는 꿈꿀 필요가 없다. 세상이 평화롭고 평등하다면 사람 또한 애써 꿈꿀 필요가 없다.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에서 깬 사람이 뜻을 이룬다. 꿈꾸지 않고 잠꼬대도 하지 않고 푹 자야 정신 건강에 좋다. 꿈보다 소중한 건 평화로운 숙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용사전 박남일 씨가 쓴 책인데, 저는 제목을 좀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바꿨으면 좋을까요? 헬 조선어 사전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자학하시면 안 됩니다. 왜 헬 조선, 아름다운 조선, 아름다운 강산에 사시면서. 예. 광복절 경축사를 존중해야 할 텐데, 제가 아직 애국심이 부족해서. 애국심에 관한 정의도 아주 흥미롭게 있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아쉬워서 마지막에 이 희망이라는 항목을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편의 시 같습니다. 봄을 노래하는 건 지금이 겨울인 까닭이고 희망을 노래하는 건 지금 절망스러운 까닭이다. 겨울은 봄을 키우고 절망은 희망을 키운다. 그러나 겨울과 단절해야 봄이 오듯 절망과 단절해야 희망이 온다. 몸으로 봄을 맞으려거든 겨울옷을 벗어야 한다. 마음에 희망을 품으려거든 미련을 털어야 한다. 봄이 겨울의 비약이듯 희망도 절망의 비약이다. 단절과 비약 없이는 봄도 희망도 없다. 대지의 살갗이 터져야 봄이 오고 마음의 껍질을 찢어야 희망이 온다. 희망의 싹은 그런 아픔 속에서 자란다. 네.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211가지의 단어가 수록된 어용사전. 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일 씨가 쓴 책 어용사전.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네, 어제 일부 뉴스 듣기 평가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동자님. 정답은 법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1 기미독립 운동에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 예. 그때 법통입니다.
창원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브리핑 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듣던 중 예전에 서프라이즈에서 보았던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사치의 상징이라던 마리 앙뚜아네트, 얼마 전부터인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와 앙숙인 오스트리아의 공주로서 그를 부정하기 위해 말을 지어내고 그를 비난해서 그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더군요. 네, 그런 주장도 있죠. 오늘 퀴즈 문제기도 했는데, 예, 건강한 노동자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친일 유신 척결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역시 법통 맞히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자체에 있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정통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정통성은 왕위 계승으로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개인으로부터 정통성이 계승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은 왕이 통치하는 왕권 국가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왕입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이승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은 상하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군요. 친일유신 척결님 이메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란 지붕집 우향우라는 필명으로 보내오신 분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때 하늘을 나는 새는 뭐 그렇다 치고 최소한 파리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는 우향우입니다. 선생님, 대통령께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을 추천해봐라 해서 제 대학 선배 또 검찰 선배를 모셨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저를 감찰한다고 하더니 탈탈 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 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얼굴을 확 찡그렸더니 기자한테 뒷담화를 깐 겁니다.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선생님, 근데 이석수 선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뒀다가는 제 목을 날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대반전에 성공하면서 이석수 선배를 제거하고 제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까요? 저 이거 그만두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여기가 제 낭떠러지입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세상 좋은 게 좋은 거지 후배의 허물을 닦아서 출세하려는 선배가 어떻게 선배일 수 있을까요? 몰입배일 뿐이지요. 얼마나 비통하셨습니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치졸한 방법이긴 한데 이석수 집에 당신 요 며칠 동안 에어컨 틀지 않았냐면서 전기 요금을 100억 부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의 제기를 할 여지도 없이 이튿날 집달관이 쳐들어와서 모두 압류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이석수를 요금 미납자라고 해서 그날로 신용불량 걸고 일본 야쿠자가 배후인 채권 추심업자가 이석수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서 똥 싸고 담배 피우고 고스톱 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라카로 집 앞에 신용불량자네 집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역풍이 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이석수가 마시는 물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잠들게 한 다음 대형 풍선에 실어서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석수가 원래는 고정간첩이었다. 그래서 애국적 공무원 우향우님을 모함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네? 그런 넓고 고루한 수법을 왜 쓰냐고요? 야, 이 새끼야! 너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해! 그걸 믿어주는 국민이 어딨니, 이 새끼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김수철의 정신차려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여기저기 거기 또 둘러봐도 아무런 것도 하나 없는데 왜 찾으려고 하니, 왜 떠나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슬퍼져요.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래놓고 또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그럴수록 사람이 사랑이 안 보이잖아.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